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 것 같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고요. 평일이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말이어서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5월에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휴일이 좀 있죠.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4월 달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특히 공매도 5월 3일 재개를 앞두고 시장이 많이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기민하게 대처해서 매도 매수를 하면서 스캘핑을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악재 해소라고 하면 될까요? 5월 3일이 지나고 나서 한번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은 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하고 외인과 기관은 매도로 좀 일관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도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하회하는 3147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 밑에서 980포인트까지도 좀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아울러서 오늘 새벽에 마감된 유럽 시장도 이제 인도하고 중국이 사실은 인도가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40만 명 정도 육박하는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 세계 시장에 좀 영향을 준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 그 중국의 제조업 지수 PMI 지수 51.1포인트로 전달 대비해서 조금 낮았죠. 원래 50포인트만 넘더라도 괜찮은데 이게 전달 대비해서 빠졌다라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조금 아시아 시장이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항생지수, 니케이까지 좀 빠진 시장이었다. 어쨌든 4월 마지막 그 거래일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전부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그래도 600명대 정도 수준에서 더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처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의 접종이 많은 포션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집단 면역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셀트리온입니다. 사실은 셀트리온이 이번 주에 엄청나게 좀 빠졌어요.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32만원 정도 라인을 갭으로 좀 올리면서 돌파 시도를 했다가 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쭉 밀리고 22평선을 돌파한 후에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했는데 여전히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거의 2주 가까이 매 거래일마다 음봉을 맞으면서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302평선까지도 지금 음봉으로 좀 눌러버리면서 하회를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이 셀트리온의 큰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보시면 셀트리온을 엔사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요, 대부분 다 예전 같으면 시세가 좋거나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에 따져보면 거의 갭으로 뜨고 양봉을 시작할 정도 수준의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임상 3상 승인, 에키로나 임상 3상 투약 완료, 코로나19 항체 치료에 동물 실험에서 남아공변이 효과가 있다, 이런 뉴스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코로나 중화항체 진단키트 유럽 CE 인증 획득, 그죠? 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3상 IND 승인, 그죠? 이게 뭐랄까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이 기사가 제대로 나오고 있고, 뭐랄까요, 이 회사 자체에서 나름대로의 공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즉시 공시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오픈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지금 투심이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이 공매도의 재개에 따른
그런 그 불안한 심리가 가장 큰 저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는 이 셀트리온 하면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종목 1순위로 시장에서 항상 회자가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젠은 오히려 이 셀트리온만큼 공매도에 타겟이 돼서 시장에서 밀렸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대표적인 이 공매도에 타겟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좀 아쉽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셀트리온이 기관이 기본적으로 계속 지금 수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계속 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어쩌면 뭐 이 기관들이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걸 수도 있는데, 대차 거래의 잔고를 보더라도 연일 지금 이 대차 잔고가 셀트리온의 경우에 쭉 지금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주간 계속 지금 하락하면서 26만원까지 빠질 때에 대차 잔고 수량은 계속적으로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이 월요일 날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뭐 매도를 하면서 현금 보유하고 저점에 잡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월요일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시작하자마자 공매도가 좀 진행이 되면서 개파락으로 밀렸다가 아래 꼬리 달고 저점 잡고 올라오는 흐름이 될 수도 있죠. 뭐 투매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서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월요일날 악재 해소로 그 저점을 좀 잡고 수량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큰 흔들림이 없이 주가 자체가 소위 말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시장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2시쯤부터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반대매 물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더 오후장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장이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는 좀 관망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 시나리오가 어찌 보면 이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많은 이 공매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오히려 갭상승이라든지 초반에 살짝 밀려도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악재 해소의 의미로 공매도에 대한 오히려 악재 해소가 됐다라는 의미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흐름이 나오겠지만, 어찌됐건 현재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떤 악재가 나와서, 아니면 뭐 레크로나주가 문제가 있다거나 바이오시밀러가 어떤 뭐 안 좋은 이슈가 있다라거나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기본적인 우리 시장의 투심이 악화된 데에다가 플러스로 공매도에 대한 재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5월 3일이니까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투심이 악화된 것 플러스 기관이나 외인 쪽에서는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보통 이제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만 공매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들도 대주 물량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밀린 것이 아니냐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소위 말하는 오픈이 돼서 제대로 시작이 됐을 때, 그때 과연 이 주가가 어떻게 될런지, 정말 지금 이 정도 빠진 거면 상당히 저점을 잡은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셀트리온의 추세 상승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는 제가 지금 항상 보는 지표가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보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과매도권에 들어오면 곧 어쨌든 반등의 흐름을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보시면 모든 지표들이 다 기술적 지표들이 뭐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항상 조금 이렇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302평선까지 얘가 빠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많이 빠지는 흐름입니다. 아예 캔들을 이렇게 눌려버렸다라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도 이렇게 302평선까지 밀리고 나서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내 다음 주에 만에 하나 아주 갭으로 밀려버리고 시작하지만 않는다면 이 302평선을 빠르게 좀 복구해주는 흐름, 뭐 양봉이라든지 아래꼬리 달고 살짝 올라오는 듯한, 오히려 갭으로 좀 밀려버리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 캔들 세워가지고 이 302평선 위에서 추세를 좀 틀어내는 흐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때가 조금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302평선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얘가 이런 식의 흐름으로 양봉을 좀 뽑아내면서 뭐 이렇게 해서 안착을 좀 해주는, 뭐 이런 흐름으로 좀 간다면, 그러면 다시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그냥 이내 흘러서 그 다음 지지라인은 이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23만원 정도. 여기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죠? 상당 부분 좀 대응을 하시는 흐름을 가져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오렐라 어쨌든 간에 종가 기준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예상외로 반등이 나와주고 이렇게 좀 다시 302평선을 해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시금 좀 추세를 바꿀 수도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5월 3일날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일이 벌어질지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지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대차 잔고가 현재 이렇게 수량이 지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뭐 모두 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엔 또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매도 잔고 수량을 보면 아주 급격하게 뭐 늘어날 수는 없죠. 오히려 이 잔고 수량은 계속 지금 사실 주고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해서 다음 주 시장은 오히려 조금 더 흐름을 추세를 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좀 차트상의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다만 지금 충분히 과매도권에 들어와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매도권에 충분히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지금 과매도권에서 어쨌든 3번 정도 바닥 다지고서 올랐고, 과매도권에서 한번 반등해주고 나서 다시 밀렸다가 20평선 돌파하면서 강하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이 과매도권에서 탈피하는 그 순간까지는 한 번쯤 기회가 다시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 정도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1%니까요. 뭐 사실 크게 신용잔고에 대해서는 뭐 셀트리온이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아울러서 매출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이슈들은 다 긍정적인 소식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투심의 회복이죠. 우리 시장의 투심의 회복과 아울러서 과연 공매도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쩐데리TV와 유한타증권과 제휴 콘텐츠로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 유한타증권 계좌개설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한타증권 계좌개설 좀 부탁드리겠고요. 계좌개설 과정에서 모바일로 이렇게 유한타 스마트 검색해 주시면 이런 어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플로 설치해 주시고 계좌개설 시작하기 하시면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조금 한 몇 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마지막 스텝으로 개설을 확인해서 이렇게 계좌 투자 정보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확인 누르시고 여기 그 다음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계좌이체 정보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휴 콘텐츠 꼭 클릭해 주시면 쩐데리라고 치시면 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면 제휴가 됩니다. 제휴가 되시면 5월달 중으로 전용 HTS 화면을 활용하실 수 있게 유한타증권에서 개발이 거의 완료됐거든요. 그 부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어떤 부분들이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트레이더 이게 이제 요렇게 개설을 하시면 트레이더라는 T레이더라는 모바일 어플로 MTS를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트레이더 어플을 활용해서 또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유한타증권 아직 개설하지 못하신 분들은 개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시장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주식 하시는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하고, 아울러서 주식을 하다가 코인을 하거나 뭐 주식과 코인을 동시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오늘 같은 이 근로자의 날, 소위 말하는 근로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서 주식 투자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항상 위기에서 기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5월 3일 공매도의 영향을 과연 어떻게 받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좀 했는데, 우선은 중요한 게 셀트리온인 것 같아서 셀트리온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편안한 주말 되시고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울러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